천태종 중흥을 이끈 제2대종정 대충대종사 탄신 100주년을 기리는 기념법회가 단양 구인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종단 안팎 고승 대덕 스님들을 비롯한 정관계 주요 인사와 해외 불교 대표단이 참석해 대종사의 원력과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무화 사상을 따라 문화시로 활동하는 김대현 작가가 흑백 두 가지 색으로만 표현하는 작품 세계를 보여주는 대규모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지난해 성과를 살펴보고 새해 사업계획을 토의하기 위해 충남 태안에서 2박 3일간 2026년 상반기 소임자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빼어난 절경을 자랑하는 해동 용궁사가 자비나눔의 명소로도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쓰이는 쌀만 1년에 40톤이 넘습니다. BBS가 만난 사람은 외국으로 유출된 우리 문화유산을 찾아오는 데 앞장서고 있는 해외 동포 기업인 남종석 환수문화유산 기념박물관 관장을 초대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4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천태종단의 중흥을 이끈 제2대 종정 대충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법의식이 충북 단양 구인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종단 안팎 고승대덕 스님들을 비롯해 정관계 주요 인사와 중국, 일본 불교 대표단이 참석해 대종사의 원력과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조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백산 자락, 단양 구인사 도량이 이른 아침부터 전국에서 모여든 신도들로 북적입니다. 광면전 안팎은 합장한 사부대 중에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며 봉축 법요식을 기다리는 분위기가 차분히 고조됐습니다. 대한불교 천태종단의 큰 스승인 제2대 종정 대충대종사 탄신 100주년을 기리는 봉축 법요식이 단양 구인사에서 봉행됐습니다. 법요식에는 천태종 종정 도용대종사를 비롯해 총무원장 덕수스님 등 종단의 주요 스님들이 함께했습니다. 또 조계종 중앙종회의의장 주경스님, 국회 정각회 이현승 회장, 김영환 충북지사, 문화체육관광부 김영수 1차관 등 주요 내빈들과 함께 중국과 일본 불교를 대표하는 큰 스님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고 신도와 사부대중까지 약 15,0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종정 도용대종사는 중생구제를 실천한 대종사의 뜻을 기리며 보살행을 강조하라는 법어를 내렸습니다. 인간의 몸을 받고 거룩한 일성모범 만남을 마음 깊이 감사하고 한해하는 가운데 오직 성부를 향한 발심으로 세세생생 보살행을 실천하라. 이어 총무원장 덕수스님은 대충대종사가 종단 중흥을 이끌었던 의미를 상기시키며 오늘 이 자리가 수행과 정진의 다짐으로 이어지길 당부했습니다. 대충대종사님은 살아계시는 관세음보살님이셨습니다. 대충대종사님 탄신 100주년을 맞아 환희심으로 찬탄하오며 한 중생이라도 더 구제하시려던 원력을 가슴에 사무치고 새기면서 미혹한 자신의 마음을 깨우칠 수 있도록 수행정진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중앙종의회 의장 주경 스님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새해에도 불교계가 국민 화합과 사회 통합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꽃과 꽃이 어우러져 꽃밭을 이루고 별과 별이 어우러져 은하수를 이루듯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소속 종단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하여 한국 사회를 화음의 세계로 이끄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영수 문체부 1차관이 대독한 축사에서 대종사의 뜻을 기리며 천태종이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하는 종단으로 역할을 해주길 바람을 전했습니다. 앞으로도 천태종이 부처님의 정신과 대종사님의 지혜를 바탕으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모든 국민이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대충대종사는 1925년 음력 12월 5일 소백산 자락 여의색 마을에서 태어나 1945년 상월 원각 대조사와 인연을 맺은 뒤 천태종의 몸을 담았습니다. 1974년 제2대 종정에 취임해 1993년 열반 때까지 천태종을 중흥시킨 공로로 종단 안팎에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BBS 뉴스 조성현입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충남 태안 아일랜드 리솜에서 2박 3일 동안 2026년 상반기 소임자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성과를 점검하고 새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전국 비구니 회장 광용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소임자 스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승가와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정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비구니회 핵심 사업으로 도제 없이 홀로 사는 노수님 등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전국 비구니 회원장 조직의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복잡한 사회에 우리 스님네들이 좀 더 좋은 영향을 주자 이런 뜻을 깔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구니 회원 장례의 문화에 대해서 공공하게 좀 다지고 그걸 실무진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부서도 여러 개 나눠서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 그 뜻을 다지고 있습니다. 수석부회장 수경스님은 7개 부서가 추진 중인 지속발전 사업과 올해 중점 사업인 수행결사의 방향성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윗바사나와 간화선 등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 환경 조성에 주력하는 한편 군포교와 회원장 등에 대한 전반적인 매뉴얼을 구축해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워크숍에는 회장 광용 스님을 비롯해 운영위원장 진명 스님, 수석부회장 수경 스님을 비롯한 집행부 소임자 28명이 참석했습니다. 내가 없다는 무아사상을 따라 활동명을 지은 작가가 있습니다. 문화씨 김대현 작가는 고정된 나라는 실체는 없다는 부처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흑과 백 두 가지 색으로만 화풍을 채우는 독특한 화풍을 일궜는데요. 일반 작품들과 어떻게 다른지 제가 살펴봤습니다. 가면을 벗기자 여러 겹의 가면들이 차례로 펼쳐졌습니다. 내 마음을 따라 상대방의 모습을 빚어내고 차례를 다시 허물기를 반복합니다. 흑백으로 표현된 간결한 그림 속 인간의 자아와 관계성을 탐구하는 작가 문화씨의 작품. 인간에겐 고정된 실체란 없기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건넵니다. 상대방에 대한 편견, 나아가 자기 자신을 대할 때도 하나의 모습에 얽매이지 말라는 무아적 태도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어야 돼, 혹은 너는 이런 사람이어야 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집착을 갖고 있으면 아무래도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그 무아라는 집착을 내려놓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뉴욕타임스, 에르메스 등 세계적 브랜드와 협업을 이어가고 있는 신진 작가 문화 씨의 16년 작업 세계를 보여주는 대규모 개인전이 열렸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대표작 우리가 지워지는 계절을 비롯해 불교의 무아 사상을 그려낸 작품 30여 점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작품 속 등장인물은 표정도 없고 색조는 검은색과 흰색이 전부이지만 관조적이면서도 때로는 격렬한 몸짓들은 관객들에게 특별한 사색의 시간을 선사합니다. 가장 중립적이면서 편견을 배제한 채 사물을 묘사할 수 있는 색이 검정과 흰색이라는데 그어진 선조차 강하고 분명한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두 인물 간의 몸이 맞닿을 땐 부드럽게 일그러지는 걸 감상하는 것도 묘미. 작가는 이를 통해 아집을 버리고 타인과의 경계를 허문다는 화합의 정신을 풀어냈습니다. 두 명의 존재가 한 몸을 나눈 듯한 다른 존재지만 서로의 몸을 나눈 열리지처럼 서로가 워낙에 애초부터 있다라는 것을 상정하에 그 안에서 또 다른 자유를 찾고자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변화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무아 사상을 일깨워줄 이번 전시는 다음 달 13일까지 이어집니다. BBS 뉴스 이현서입니다. 바다를 마주한 절벽 위에 세워진 해동 용궁사는 일출 명소로 알려진 곳인데요. 절경으로 입소문이 퍼졌을 뿐만 아니라 소외계층을 돌보는 든든한 의지처로도 자리 잡았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쓰여지는 쌀만 1년에 40톤이 넘는다고 합니다. 박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기장에 있는 해동용궁사는 매주 수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바다를 품은 아름다운 사찰입니다. 한국어와 중국어, 영어로 전하는 공양 알림이 용궁사에 울려 퍼집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나눔 행사로 사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 천여 명이 떡국을 맛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떡국도 불리고 끓이며 배식한 뒤 설거지까지 자비 나눔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으로 용궁사를 찾았다가 그 매력에 빠져 매주 통역 봉사에 나서게 된 사연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절 이제 해동용궁사고요. 우연찮게 이렇게 해동용궁사를 관광으로 왔었는데 너무 절이 아름답고 또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기 자원봉사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니 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동용궁사는 부산을 넘어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로서 받은 사랑을 되돌려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달 쌀 3톤가량을 인근 주민들은 물론 기장군청과 복지관,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1년에 40톤에 가까운 양입니다. 이웃사랑이 약해지는 요즘 시대에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마음을 나누는 세상을 만들자는 의미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보시고 이웃을 돌보고 또 더불어 살아가자고 하는 그런 정신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마음을 널리 또 특히 여기 해동용궁사는 외국인들이 많이 옵니다. 이런 불교의 문화를 외국인들이 접하고 또 불교의 정신이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나누는 그런 사회를 추구하는 철학이고 사상이고 종교구나 그렇게 많이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소원은 꼭 이루어지는 절이라고 알려진 관음성지 해동용궁사. 나눔과 사랑의 깊이를 전하는 마음이 또 다른 나눔을 낳는 도량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봅니다. 부산에서 BBS 뉴스 박찬민입니다. 조계종 무진선언이 어린이 포교의 질적 성장을 위해 천진불 어린이 합창단 연합회 지원에 나섰습니다. 천진불 어린이 합창단 연합회는 그제 부산 안국선언 시원함에서 무진선언과 후원 결연식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무진선언은 5년 이상 활동한 합창단원에게 1인당 장학금으로 50만 원을 전달하며 향후 3년 동안 어린이 여름 캠프 내 수계식 비용을 지원합니다. 연합회장 영산 스님은 무진선언과 상산보리회의 소중한 보시가 어린이 포교에 큰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전국 사찰 어린이 합창단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BBS 라디오의 인기 진행자이자 힐링 멘토인 마가 스님이 4년 만에 신간을 내고 부산 지역 불자들과 독자들을 만났습니다. 마가 스님은 그제 부산 영광도서 문화홀에서 조계종 전 포교원장 해충 스님을 비롯해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과 녹색사찰 1호 도림사 주지 정찬 스님 등 사부대중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수행은 나쁜 행동을 좋은 행동으로, 나쁜 말을 좋은 말로, 나쁜 생각을 좋은 생각으로 바꾸는 겁니다. 스님은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방향을 재정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산불특위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경북 산불 원인 조사에 정부가 나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차규근 의원은 21일 서울 환경운동연합에서 열린 경북 산불 피해 확산 원인 조사 중간 발표 시간에 프로젝트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에 경의를 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먼저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하고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것은 민간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해야 될 일을 민간 전문가분들께서 시민단체분들께서 이렇게 많은 고생을 하시면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미안함과 함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와 함께 차 의원은 잇따른 대형 산불을 기상이변으로만 볼 수 없다며 경북 산불 원인 조사 프로젝트의 최종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북 산불 피해 확산 원인 조사 프로젝트에는 불교 환경연대와 부산대 홍석환 교수팀 등이 참여했으며 국회 산불 피해 지원 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달 말 활동 기간을 석 달 연장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 문화유산을 되찾으려면 국민적 관심도 높아야지만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도움도 필요한데요. 폴란드에서 활동하는 해외 동포 기업인으로서 문화유산 환수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지난해 충남 아산에 문을 연 국내 유일의 환수문화유산 전문 박물관 관장을 맡고 있는데요. 오늘 BBS가 만난 사람은 남종석 환수문화유산 기념박물관 관장을 초대했습니다. 네,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키가 상당히 크신데요. 한 180 넘으시죠? 네, 182. 182시군요. 뭐 키높이 뭐 이런 거 안 하고도 예, 없이도 어디 가서도 당당하게 키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세계 유일의 환수문화유산 기념박물관 관장이시고, 그다음에 국회 등록법인이죠. 문화유산 회복재단의 폴란드 지부장이시고, 그러니까 관장도 하시고 지부장도 하시는데 폴란드에 계신데 이게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왜 여기 아산에 있어요, 박물관은? 맞습니다. 먼저 문화유산 회복재단 폴란드 지부장 일을 맡아서 해외 특히 이제 제가 살고 있는 폴란드를 중심으로 해서 중동부 유럽에 있는 우리 문화유산을 찾는 그런 일을 시작을 했었고 그런 이제 과정에서 우리 이제 환수된 문화유산을 전문적으로 전시하고 또 청소년 그 교육 현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해서 환수문화유산 기념박물관이 개관이 됐고 그렇죠. 아산에. 맞습니다. 그 장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또 인연을 맺고 또 서포트하게 된 게 또 저이기도 해서 이제 관장을 맡게 됐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해외에 살고 있는 동포가 국내에 있는 박물관 관장을 맡는 게 과연 합당한가, 타당한가? 아까 이제 그런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이제 환수된 문화유산 기념박물관이기 때문에 해외 동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처럼 해외 동포가 관장으로서 참여하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로는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앞으로도 해야 될 일들을 해외 동포한테 더 알리고 소개하고 협조를 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제가 박물관장을 과분하게도 맡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유산 회복재단이 이제 그 문화재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을 하는 이제 NGO 그렇죠? 국회 맞습니다. 등록 법인이고 그런데 폴란드 지부장, 이게 여러 지부장이 있는데 폴란드 지부장이시기 때문에 그 유럽 지역에 흩어져 있는 우리 유물들 이런 거를 파악을 해보셨을 텐데 그냥 얼핏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폴란드나 이런 동부 유럽이나 이런 쪽에 과연 우리 유산들이 있을까? 누가 갖다 놓지 않는 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있습니까? 일본이 당연히 제일 50% 이상이 일본에 그렇죠. 있고 그리고 또 중국 그리고 미국 프랑스도 있고 그다음에 뭐 러시아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배경이 있는데 저도 문화유산 회복재단과 같이 조사 활동을 동참을 했었는데 폴란드 같은 경우에도 우리 문화유산이라는 거 하면은 일단 시기적으로 조선시대 이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과 폴란드를 중심으로 한 전에 사회주의 국가들은 수교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북한에 근무했던 폴란드 외교관들, 체코나 헝가리 외교관들이 거기에 북한에서 체류하는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선물을 받았거나 구입을 했거나 했던 그런 문화재가 이미 지난 수십 년 동안 쌓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문화유산 반환 운동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우호적이다. 그러니까 돌려줄 건 빨리 돌려줘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많이 형성돼 있습니까? 그렇게 보세요? 자기네들이 어떤 형태로든 불법적이든 합법적이든 그 자기네들이 침략했던 나라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와서 자기네들이 전시하는 게 좀 부끄러운 일이다. 라는 어떤 자각, 그런 게 좀 인식 이런 게 있고 그게 이 문화유산이 결국은 본래 있었던 자리에 있어야지만이 더 의미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그게 좀 이제 법제화되고 있고
또 반환하는 그런 사례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문화유산 회복재단은 이제 해외 그 네트워크를 좀 더 촘촘하게 다지고 이제 그런 전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아까도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국제회의도 한국에서 주관을 하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흐름을 좀 주도하고 그리고 성과를 한번 만들어내자 이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폴란드 수도가 바르샤바지 않습니까? 한국 문화 상품을 알리는 매장을 지금 거기서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기업도 하시면서 이 K 문화를 유럽에 알리는 그런 거점으로 지금 만드신 거예요? 네. 매장을? 바르샤바 시내 중심부에 상당히 큰 규모로 우리 한국 화장품과 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K-팝 여러 가지 굿즈, 패션 제품들을 체험하고 또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업인이기 때문에 수익을 위해서도 이 사업을 하지만 그 뒤에는 결국은 우리 한국의 문화를 우리 폴란드 현지 사회에 정확하게 알리고 또 와서 자연스럽게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K 컬처, K 문화의 그 뿌리를 찾아가면 이게 불교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좀 더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그 관장님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저도 개인적으로 불교에 관심이 있고 해외에 있기 때문에 뭐 제약이 있지만은 디지털 대원 아카데미라고 여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가 명상 치료 과정 그거를 2번 이제 대학원 과정을 시도를 해서 온라인으로 좀 공부를 불교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이제 혼자 사업을 하고 가까운 친구나 아니면 소주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고 혼자서 무한대의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외로움 그리고 그 힘든 과정 의사결정이 힘든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저 스스로 그걸 관리하고 또 명상과 그 독서를 통해서 자기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엄청나게 많다.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환수문화유산 기념박물관 관장이시고 문화유산 회복재단 폴란드 지부장이신 남종석 관장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월 24일) 토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